모든 은행원들이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을 당하게 되어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 마음바 첫째 아들입니다. 정말 대형 뉴스입니다. 24년 만에 바뀌는 은행 업무인데요. 갑작스런 결정에 모든 은행원들이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1원이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필수 상식인 만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변 분들에게도 이 사실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 우리 연빠님들의 구독, 좋아요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을 당하게 되어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기업 예금자는 물론 국가의 금융시장 전체에 위기감이 확산됩니다. 뱅크런이라고 불리는 집단 예금 인출 사태도 벌어지게 되고요. 지난해 7월 정도였을까요?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퍼지면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났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평소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쌓아두다가 예금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기금을 통해 고객들에게 은행 대신 예금을 돌려주게 되죠. 이걸 우리는 예금자 보호 혹은 예금자 보호법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1997년 IMF 이전에는 은행 2천만원, 보험 5천만원, 금융투자 2천만원, 저축은행 2천만원 등 차등 보호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가 IMF 사태가 터지고 한시적으로 전액 보호가 이루어졌다가 2001년부터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 그리고 이자를 합쳐서 세전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요. 이왕 해줄 거면 전액 다 보전해주지 왜 일부만 해주냐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는데요.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한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 분담 차원에서 일정액만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찾아보면 한국 5천만 원에 비해 미국은 약 3억 5천만 원 수준, 영국은 1억 5천만 원, 일본도 거의 9천만 원 수준입니다. 미국은 7배, 일본은 2배 정도나 많이 보호해주네요. 선진국 대비해서 아직 한국은 예금자 보호가 미약한 수준이고 이는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근거가 되곤 했습니다. 반면에 예금자 보호 강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예금자 보호 금액을 과도하게 높이다 보면 당연히 예금자 입장에서는 안전함보단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게 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예금자의 교육 유인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차피 고객들이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쫓을 테니 은행에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투자 상품을 마구잡이로 권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액이 늘어나면 당연히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예금보험료가 늘어나야 하잖아요. 이게 그대로 금융 고객들에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월 1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고요.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더 많은 돈을 맡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큰 기대감이 생겼는데요. 이처럼 커다란 기대만큼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실제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5천만 원 이내 돈을 예금한 사람들은 97.7%고 1억 원 이하 예금자 비율은 99% 수준입니다. 이 말인 즉슨 보호 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면 직접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예금자는 99-97.7 그러니까 1.3%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 예금자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예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인상에 대한 부담을 5천만 원 미만 예금자가 대부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요한 부분 하나 더 챙겨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이 예금자 보호법 적용은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A저축은행 5천만 원, B저축은행 5천만 원을 예치하셨다면 A와 B 합쳐서 합계 1억 원을 보호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게 1억 원으로 상향되면 A저축은행에서 1억 원, B저축은행에서 1억 원을 예치해서 총 2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이번 예금자 보호법 개정 이후에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예금이나 투자 계획하실 때 우리 연빠님들께서도 이 내용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수건 사업이었달까요? 예금자 보호법 관련한 변경 사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본 회의에서 처리된 부분은 아닌지라 완전 확정된 부분은 아니죠. 소식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걱정마 엄빠에서 신속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